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인드 스케치, 마인드 테라피 지금 시작하는데요.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인천의 마인드팀 마랩과 함께 하는데요. 이정민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엄청 추워졌어요. 네, 입동이 지났어요. 네, 이제 겨울이 시작인데 추워지면 두 분 생각나는 음식 있죠? 있죠. 많은데. 네, 많죠. 네. 저는 오뎅 국물이 특히 많이 생각나요. 네. 학교 때 많이 먹었나 봐요. 그럼요. 네. 떡볶이랑. 네. 강사님은요? 저는 찬바람이 불면 붕어빵을 생각난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쵸. 저는 국화빵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국화빵이요. 네, 근데 길거리에서 요즘에는 국화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붕어빵은 많이 봤어요. 저도 이제 며칠 전에 5살짜리 아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지나가다 붕어빵 사줬거든요. 아, 나왔구나. 네, 그래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이 없어가지고 차에 있는 100원짜리 다 모으니까 1,000원 되더라고요. 1,000원 몇 개예요? 3개요. 아, 3개. 네, 그래서 1,000원에 이제 3개인데 뜨거운 붕어빵을 호호 불어서 먹는 아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네, 너무 귀엽고 그래서 엄마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네, 아들 바보시네요. 그럼요. 네, 맛있게 먹는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셨는데요. 날씨는 추워지지만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들 오늘 한번 찾아보시고요.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하시면서 마음의 온도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연 읽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아이 엄마입니다.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전공은 잠깐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 3년 전 주변에 한 엄마의 권유로 아이들을 모아서 연극팀을 만들었어요. 초등학생 연극팀이 생소해서인지 공연 섭외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공연을 보고 함께 연극을 하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8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3명의 꼬마 단원들이 있습니다. 운영은 최소한의 회비만 받고 저는 재능 기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엔 잊고 살았던 꿈을 되찾은 기분이라서 정말 열심히 했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긴 하는데요. 자신의 시간을 모두 들여야 하고 딱히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2명의 교사로 많은 아이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본, 연출, 의상, 재정까지 너무나 많이 쏟아지는 일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얼마 전에 연극제 후 가진 모임에서 부모님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어요.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과 연습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 연습 일정이 계속 바뀌는 것 등 많은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다고 불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나름 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질 않네요. 일이 많아져 엄마들에게 연극 운영의 일부를 맡겼는데 엄마들이 저에게 의견을 내면 꼭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순수하게 연극이 좋아서 시작했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자격이 없으면 연극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극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아이들의 표정이 어떨지 생각하니까는 그건 좀 안 되겠더라고요. 강사님, 제가 뭐가 잘못된 걸까요? 개선될 수 있는 방법 좀 제시해 주세요. 네, 자신의 꿈도 찾고 또 어린 친구들에게 꿈도 심어주고 계신데 어려움 만나셨네요. 사연을 읽으면서 좀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부럽기도 해요. 그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또 그 일로 기쁨을 느끼고 그쵸?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준다는 게 참 멋있는데요. 그만두지 마시고 오래도록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연극이라면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어울려서 연습하고 또 호흡을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좋긴 하지만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연이 사연 주신 분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네. 많은 인원을 이끌고 연극팀을 이끄는 일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열정이 아니면 하기 힘든 일 같은데 저는 사연을 들으면서 조금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좀 그려졌습니다. 승희 씨의 말대로 분주함 속에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미리 한 발 앞서서 체계적으로 연극팀을 이끌어 가시도록 솔루션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그러면 1일 스케줄표나 계획표를 짜주시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건 네. 아니고요. 저는 연극을 보는 건 좋아하지만 사실 그 파트는 잘 몰라서요. 대신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꿔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강연 주제는 사고를 부지런히 하자입니다. 뭐 부지런히 하자면 행동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두 분 혹시 나는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매일 생각합니다. 매일 하죠. 네. 사실 이렇게 워킹맘으로 아이 셋을 키우며 일을 하다 보니까 늘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더 부지런해져야지 또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지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네, 쉽지 네, 않습니다. 맞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차이는 이러한 마음가짐 또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네. 이런 삶의 게으름은 생각의 게으름에서 나타나는데요. 생각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부지런해지지 못하면 행동 또한 그에 따라 게을러지게 되죠. 결국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이 부지런할 때 우리는 사고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친한 친구가 대학생 때 아프리카로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왔어요. 그 친구는 케냐라는 나라를 다녀왔는데 이 친구가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무전 여행을 떠났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요. 무전여행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점이? 돈이 없잖아요, 일단. 잘 데도 없죠. 그쵸. 네. 네, 야생동물 만났을까요? 야생 동물은 아니지만 강추위를 만났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요? 네네. 아프리카니까 당연히 덥겠지라고 생각해서 여름 옷만 잔뜩 가져갔는데 케냐의 밤 날씨는 겨울만큼 춥다고 해요. 그리고 케냐에서 겨울을 거치는 동안 한국의 추위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는 저녁을 대비해서 밖에 나갈 때마다 두꺼운 점퍼나 담요를 꼭 챙겨 다니게 되었다면서 혹시나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게 되거든 꼭 참고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저는 아프리카면 다 똑같은 열대 기후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도 항상 덥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아프리카는 모두 열대기후로 덥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또 못 살고 가난한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프리카는 커다란 대륙 안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네. 각 나라마다 기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사람들의 성향도 다릅니다. 그에 따라 경제 여건과 생활 환경에도 큰 차이가 나고요. 아프리카 안에도 겨울이 있는 추운 나라가 조금 더 잘 사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분은 겨울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하시나요? 겨울이 같은 다가오면 경우는 이불 일단 바꾸고요. 네, 옷도 좀 그쵸. 이렇게, 이제 겨울 옷을 꺼내놓기 네, 시작하겠죠. 그쵸. 맞아요. 그리고 김장도 해야겠죠. 그쵸. 김장도 네. 해야죠. 네. 계절이 바뀌면 우리가 그 전에 생활 방식대로 살 수가 없죠.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마찬가지로 겨울이 되면 매트리스를 준비하고 담요를 준비해야 합니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한 번 더 사고해야 하는 것이죠. 네. 반면에 같은 아프리카라고 할지라도 탄자니아는 겨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수건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잘 수 있습니다. 수건을 머리에 베거나 배에 덮거나 하는 식으로요. 네, 진짜 편하네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계절의 변화가 따로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렇게 겨울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겨울이 있고 사계절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네요. 네, 겨울이 왜 싫으실까요? 추워요. 아, 네. 네. 그렇죠. 네, 사실 우리 모두는 조금 게으른 상태를 좋아하죠. 그것이 육체적인 게으름이든 정신적인 게으름이든지 말이죠. 무언가를 준비하고 바꾼다는 것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이니까요. 사실 이 둘은 아주 작은 차이라서 늘 해왔던 방식만으로는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발 앞서 사고하느냐 아니면 머무르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인데요. 사고가 게으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마인드 교육차 동남아 나라 중 한 나라를 다녀왔어요. 어느 나라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더 의미인가요? 궁금한 것 네. 같아요. 이 나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네, 1년을 통틀어서 그다지 기후 변화가 없는 열대 계절풍 기후로 평균 25도에서 3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나라 네. 여름 날씨 정도 되는데요. 우기와 건기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장마처럼 뭐 장대비가 또 연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우기 때에도 새벽에만 잠깐 비가 내리고 또 아침에는 화창하게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일조량도 되게 좋아가지고 농사를 짓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한 나라라고 해요. 더 궁금해지는 것 네, 같아요. 이 정도면 농사가 진짜 잘 되겠네요. 네, 그렇죠. 동남아 또 과일도 맛있잖아요. 진짜 맛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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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1년 내내 과일이며 채소 이것저것 여러 번 농사 지어서 수출하면 나라가 굉장히 부유해지겠죠. 하지만 오히려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농사 짓기를 좀 게을리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하지 않아도 내일 하면 되니까. 조금만 사고하고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좀 더 부유해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덕목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족 중 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모든 친척들이 그 집에 가서 1년이든 2년이든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데 진짜요? 네, 그래서 어디예요? 가시게요? 자신이 그래서 특별히 노력하고 애써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책임져야 하는 의무감이 조금 덜하다 보니까 그만큼 좀 생각도 게을러지게 되는 것이죠. 네. 정말 신기한 나라인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아무리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얹혀 산다는 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좀 힘들잖아요. 네, 진짜 저희 나라 상식으로는 그렇죠. 상상할 수가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 빨리빨리 근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한 것 같아요. 네. 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부터 사고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계절을 잘 활용해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 왔죠. 그런데 현재는 또 IT 기술이 진보하면서 현대인의 생활은 조금 편리해졌을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습관들은 오히려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적은 양의 정보만 가지고도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며 이를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며 생각하는 사고력이 길러졌던 것이죠. 네네. 네, 이처럼 우리가 사고를 하면 없던 길이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앞서서 사고하고 또 미리 예비할 수 있는 중요한 밑바탕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고력을 키울 수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어려움을 만나야 사고력이 키워질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습관에 있습니다. 늘 해왔던 대로 생각하고 기존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를 한계 속에 가두게 됩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해 해결하려고 한다면 머지않아 한계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수학 공식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고에도 습관이 있다는 건가요? 아우 저는 좀 성격이 좀 털털해서 그런지 적당히 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적당히가 좋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네. 네.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인생을 한 곳에 묶어두고 거기에 친숙해지는 순간 무기력감이 우리를 덮쳐온다라고 했는데요. 사고하는 사람만이 습관이라는 머무르는 마음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작은 행동 하나를 좀 더 깊게 사고한다면 더 편리하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분 다 운전을 하시죠? 네네. 네. 그런데 혹시 문을 열다가 뒤따라오던 자전거가 문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자전거는 아니었고요. 멀리서 이렇게 빠르게 달려든 오토바이 때문에 문을 열다가 정말 놀란 적이 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조심하는 편이에요. 정말 큰일 날 뻔하셨는데요. 네덜란드에서는 이러한 계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하차 습관을 바꿨다고 해요. 온 국민이요? 네, 더치리치라고 하는데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차 전 룸밀러를 체크하고요. 또 사이드미러 체크를 하고요. 또 문에서 먼 쪽에 있는 손으로 문을 살짝 잡은 상태에서 고개를 뒤쪽으로 살짝 돌려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상 문에서 먼 쪽의 손을 문고리에 대면 몸이 살짝 비틀어져서 쉽게 후방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 더치리치 운동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후 계문 사고가 기존보다 63%나 감소했다고 해요. 정말 효과가 작은 있었네요. 것들인데. 네. 한국에도 도입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도 한번 네. 해봐요. 이렇게 조금만 사고를 하니까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또 좋은 운전 습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약간의 사고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류에 있습니다. 사고를 진행해 나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즉 교류를 할 줄 안다는 것인데요. 선생님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을 빚고 계신데요. 권위나 지위로 일을 하면 교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권위나 지위를 내려놓고 교류하고 마음을 나눔으로써 사람을 얻게 됩니다. 혼자 사고하는 것과 10명이 사고하는 것, 또 100명이 사고하는 것은 다르겠죠. 네, 혼자 하는 사고는 더 깊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고는 마음의 교류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이죠. 한 1년여 전에 구글의 최고 경영자인 순달 피차이 씨가 사업차 한국을 내한한 적이 있었는데요. 유력 파트너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담당자를 만나고 고국인 인도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대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잠깐 짬을 내서 학생과 직장인 또 스타트업 관계자 등 각계각층으로 이루어진 대중들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순다 피차이 씨에게 최고 경영자가 될 정도로 성공할 비결을 물었었는데요. 그는 항상 협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성장의 한계가 있으며 주변 사람과 함께 할 때 성장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의 주변의 모든 인물들의 프로필과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다고 해요. 대단한 사람이네요. 대단하네요. 설령 내 속에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고할 줄 아는 사람과 연결이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선생님과 연결되어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님들과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교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연극팀은 함께 만들어가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네, 연극팀이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수도 있고요. 또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해줘서 연극팀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내 주변에 변화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자극과 피드백을 받아들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시면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랭클린 루스벤트는요. 게으름은 마치 철에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망가뜨린다. 자주 사용하는 열쇠는 언제나 반짝거리기 마련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네. 네, 선생님의 지금의 고민이 앞으로 연극팀이 더욱 성장하는 데 윤활유 역할을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연극팀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극팀에 대한 사연을 듣고 강연을 들었습니다. 네네. 네, 이제 운영하신 지 3년 정도 되셨다 하셨잖아요. 좀 네. 이제 적응하는 네네, 그런 그쵸. 시기죠. 네, 많은 또 공연도 해보다 보니까 거기에 친숙해져서 순간 무기력함이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사고하신다면 더 큰 연극팀이 네. 될 거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 교류 말씀하셨잖아요. 엄마들이 뭐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자기 아이들이 네. 있으니까. 그 엄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함께 협력을 하신다면 또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유라 씨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다 좋았지만 특히 이제 영국의 더치리치 운동 얘기를 네. 들으면서 좀 실천해 봐야겠다 하면서 네. 그 얘기 들으면서 조금만 생각하면 이제 주변뿐만 아니라 이제 내 자신도 좀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행복해지는 그런 결과를 난 것 같은데 네네. 네, 오늘 또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사연 주신 분도 더 성장하는 그런 연극팀을 또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프리카 나라에서 추운 나라는 좀 더 성장했다 했죠. 그것처럼 네. 어려움을 만나셨으니까 여기서 오늘 강연 들으신 대로 조금 생각하신다면 큰 연극팀 될 거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보내드려야겠네요. 네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